여러분,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맞서 싸워야 할까?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서야 할까?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. 오늘은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공제의 지혜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이게 뭐 수천 년 전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랑 상관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. 바로 오늘 우리가 회사에서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할 법한 그런 고민이거든요. 논어 18편을 보면요. 여러 인물들이 정말 극적인 선택을 하는데 바로 그 선택들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혼돈의 시대 속에서 군자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.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올바르게 산다는 건 뭘까요?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부패했던 은나라 왕조를 배경으로 세 명의 관리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지 그걸 먼저 한번 들여다보죠. 공자는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은나라의 새 어진이, 즉 3인이라고 불렀습니다. 정말 대단한 칭찬이죠? 근데 그 선택들을 보면요. 한 명은 아예 나라를 떠나버리고 또 한 명은 일부러 미친 척해서 노예가 돼요.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결국 죽음을 택하죠. 이 모든 게 폭군 앞에서 자기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정말 비극적인 선택들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. 원칙에 따른 떠남입니다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신념을 지키려면 꼭 그렇게 죽거나 모든 걸 버려야만 하는 걸까요? 아닐 수도 있잖아요. 때로는 그저 그 자리를 떠나는 것, 그것만으로도 나는 원칙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거든요. 여기 UI라는 관리가 있는데 이 사람의 선택이 정말 흥미로워요. 이 사람은요, 원칙을 굽히느니 차라리 계속 해고당하는 길을 택합니다. 생각이 이런 거죠. 어차피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어딜 가도 쫓겨날 텐데 굳이 내 부모님의 나라를 떠날 필요가 있나? 하면서 아예 떠난다는 행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. 이건 뭐 공자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예외가 아니었죠. 군주가 예의를 잃어버리거나 막 향락에 빠져서 정치를 내팽개친다? 그러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. 왜냐? 더 이상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는 곳에 남아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. 아주 단호하죠. 자, 이제 세 번째 이야기. 은둔자의 날카로운 비판입니다. 바로 이 부분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져요.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던 공자 앞에 그의 평생의 사명 자체를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. 그 사람들이 누구냐? 바로 세상을 등지고 숨어버린 은둔자들이었습니다. 갑자기 어떤 미친 사람, 그러니까 광인이 공자의 수리 옆을 쓱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. 공자를 전설의 새, 봉황에 비유하면서요.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, 아니 봉황 같은 당신이 어쩌다 이렇게 덕이 쇠했는가? 그 고귀한 덕을 왜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낭비하고 있느냐? 당신이 하는 일은 위험하기만 하고 다 헛된 짓이다.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. 와, 이런 말을 바로 면전에서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? 근데 비판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이번에는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길을 좀 물어보려고 밭을 갈고 있던 두 명의 은둔자, 장저와 걸릭한테 다가가거든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자로를 딱 보더니 아, 공자 제자구만 하고 바로 알아채고는 대놓고 비꼬기 시작하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나죠. 은둔자들의 생각은 이거예요. 세상은 이미 거대한 탕류 같아서 걷잡을 수가 없다. 그러니 특정 사람만 피할 게 아니라 아예 이 세상 자체를 피하는 게 낫다. 반면에 공자는 어땠나요? 아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고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. 이렇게 밀었던 거죠. 자, 네 번째. 드디어 공자의 대답입니다. 은둔자들은 공자의 도격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판했잖아요. 이 날카로운 비판에 공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바로 여기에 그의 철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.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.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.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가 어떻게 새나 짐승이랑 같이 살 수 있겠냐. 내가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랑 함께하란 말이냐? 라고요.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완벽하지 않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외면하면 안 되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. 이게 바로 공자의 확고한 신념이었던 겁니다. 그럼 다섯 번째 주제, 참여의 책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
사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이 공자의 신념이 그의 제자를 통해 한층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거든요. 아까 길을 잃었던 그 제자, 자로 있죠? 자로가 겪은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이 논리가 어떻게 딱 완성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. 길을 잃은 자로가 어떤 노인을 만나요. 이 노인이 공자를 두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막 비판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도 배고픈 자로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밥도 차려주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 불러서 인사를 시켜요. 세상을 등졌다고 말은 하면서도 결국 사람 사이의 도리는 차마 저버리지 못하는 거죠. 이 상황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롭지 않나요?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자로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. 그리고 유교 철학의 핵심적인 주장을 딱 내놓죠. 군자라면 벼슬을 해야 한다. 세상이 엉망진창인 걸 알면서도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, 그게 바로 의로움이다. 다시 말해서 나 혼자 깨끗하게 살겠다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 내팽개치는 건 진짜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공자가 은둔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비판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. 그는요, 절대 타협 안 하는 뻣뻣한 사람부터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, 또 조용히 숨어 사는 사람까지 다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해줬어요.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방법에는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.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자는 나는 이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. 그의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가 무불가예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래야만 한다, 저래서는 안 된다 하고 정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. 무조건 떠나야 해 또는 무조건 남아야 해 같은 룰은 없어요. 오직 그 순간 그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게 뭔지를 따를 뿐이라는 거죠. 어쩌면 이게 바로 그가 혼란한 세상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던 진짜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네요. 보셨다시피 논어 18편은 이게 정답이다 하고 딱 알려주지는 않아요. 대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틀을 던져주는 거죠.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물러서서 나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, 아니면 좀 더러워질 각오를 하고서라도 세상을 위해 참여하는 것. 이 둘 중에 과연 무엇이 더 큰 미덕일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